자, 이제 개장 20분 전이니까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이동근 팀장님, 앞서 뭐 하이브도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 뭐 큰 주제, 네. 개장을 앞두고 어떤 주제를 좀 정해오셨나요? 뭐 이제 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좀 이제 진화를 했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번 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지역 연은 총재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일주일 내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발언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사실 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뭐 이제 블러드 세인트루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사실 시장에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 이게 뭐 여러분들도 이제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사람이 원래 좀 비둘기파적이었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이게 도대체 진위가 뭔지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시장이 굉장히 좀 우왕좌왕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주 초반에 좀 그게 네. 있었죠. 그리고 네.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진화하기 위해서 이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라든가 뭐 이제 좀 진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겠다. 그러니까 재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어느 정도 저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 결국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등판을 해서 시장의 좀 불안을 잠재우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네. 역대 연준 의장들의 어떤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게 넘버원이 하는 역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넘버 파월 2하고 의장은 넘버 3가 막 투닥거리고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다르니까 넘버원이 나타나서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제 적당히 좀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 이거를 끄는 이게 그러니까 뭐 좀 얘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뭐 형사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네. 나쁜 형사가 있고 좋은 형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백받을 때 네. 저는 뭐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지금 쟁점인 건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약간 그 논쟁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좀 이걸 무마시키는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잘 짜여진 역할 게임 같은 그렇죠. 거죠. 역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눈치 게임이라는 좀 표현을 쓰고 싶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주 내내 시장은 계속해서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움직이겠지만은 지금 시장에 확실한 것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약화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시장이 지금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조금 이제 그 시장의 경계 심리가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라든가 네.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 그렇죠.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네. 하나의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계 심리는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큰 틀에서는 지금 결국은 연준이 정책의 변화해가는 과정 중에서 시장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적응을 하고 수용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의 그 큰 틀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뭐 큰 그림에서 경제 재개에 기대하는 상승 추세는 계속 유효해요.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뭐 코스피 시장도 어제 그저께 빠진 부분들을 복구를 했거든요. 그런 네. 것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여러분들 너무 지수에 대해서 물론 지수의 흐름이 중요합니다만은 최근에 시장은 지수보다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시장이에요. 계속 그 안에서 수익이 나고 있고 또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던 업종들이 올라오고 종목들이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지수보다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시장에 여전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에 대한 대응이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연준 내에서 뭐 투닥투닥하는 그 불협화음을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일단 정리는 한번 했고 정리하는 그 얘기, 맞아 소나무라는 표현 변치 않는, 네, 하여튼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해줘야죠. 뭐.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동근 팀장님, 앞서 권재현 아나운서가 쭉 브리핑해준 주목되는 부분이 스펙. 네, 네. 그렇죠. 이 요즘 가상자산 시장도 어렵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달러 기준으로 3만 달러가 잠시 이탈이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의 평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종이손들이 판치고 있다. 네, 종이손이라 하면 이게 팔랑팔랑거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버튼 눌렀다 뺐다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버티는 손이 이제 다이아몬드 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그쪽의 은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스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다이아몬드 손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야말로 진짜 뭐 앞에서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좀 물량을 떠넘기는 서로 간에 이제 수거 돌리기 형태가 최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실 수건이면 다행인데 이제 폭탄이면은 이게 그렇죠. 예, 폭탄 돌리기라는 말도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변동성이 너무 강해졌어요. 사실 이제 뭐 물론 이제 스펙이라는 것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상장을 위해서 네. 이제 만들어진 회사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과연 주가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건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좀 정상적이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특별히 아까 이제 뭐 지적이 나왔지만 유념하시고 그냥 그건 그림의 떡, 네, 그냥 못 먹는 떡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뭐 시세는 시세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과열이라서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네, 그래서 좀 다시 이제 말씀드렸고 대북 관련된 이슈 또 등장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연결 지으면은 유가하고 또 이란 문제 이런 그렇죠. 것도 같이 연결이 되죠. 사실 이제 지금 뭐 제가 두 번째로 뽑아온 게 이제 유가인데 사실 네. 미국과 이란 갈등이 격화되는 국면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이제 이란 사실 제가 지난주에 가장 좀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강경파 그 라이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테헤란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반정부 인사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던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로하니 대통령이 상당히 그 보수, 그러니까 온건파였다면은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미국하고 이란의 어떤 핵 합의가 핵합의 보건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국제시장 그 유가 같은 경우도 원유 시장에서 기대가 됐던 이란산 원유의 시장 복귀가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미 유가는 최근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배럴당 $70에 돌파했어요. WTI가 그러면서 2018년 이후에 최고치 기록을 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BOFA 같은 경우는 유가 $100 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리포트를 냈고요. 네. 뭐 좀 이런 그 미국하고 이란 이슈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억눌려 있던 뭐 여행 수요도 올라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드라이빙 시즌 뭐 우리 아시아 쪽인 뭐 그렇게 그렇죠.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탈탄소와 또 움직임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공급 확대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또 이란과의 그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어제 사실 다행히도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좀 증산 이제 증산을 합의한다는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그러면서 네. 유가가 조금 이제 주춤거리긴 빠지긴 했는데. 했는데, 예, 주춤거리긴 했는데 그래도 $70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저는 예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이러니하게 이 에너지하고 식량은 뭐 동반해서 강세를 띠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보면 에너지가 올라오니까 식량이 좀 밀려요. 그렇죠. 네, 희한하죠. 그러니까요. 네, 곡물 가격이 좀 밀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면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뭐 곡물이라든가 이런 다른 원자재들은 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유가의 영향력이 좀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비지블 핸드인가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에. 그러니까 조금 이쪽에 조금 지금 집중을 하는 그런 인비저블 핸드가 좀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미국의 스탠스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미국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좀 전향적인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지금 미국의 스탠스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지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더 강경해졌다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란은 더군다나 이제 강경파가 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더 이제 강대강의 충돌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북한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뭐 대북 특사를 성김 정말 잘하는 이제 전문가를 앉혔는데 이게 지금 북한의 반응이 아직까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오히려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지금 이런 그 지역마다의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향후에 좀 더 그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란, 중국, 뭐 북한 이런 식으로의 어떤 지정학 리스크가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부분은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서 크게 아직까지는 뭐 이게 부각이 되지 않고 큰 면위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 향후에는 얼마든지 또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란 문제라든가 이게 중동에서의 어떤 국가의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중국과의 관계
우리가 뭐 중국과의 관계는 이미 이전부터 미국하고의 어떤 이런 때문에 우리가 증시에서 정말 그 변동성을 경험을 해봤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대북 관련된 재료, 뭐 중동 정세, 이란, 뭐 어차피 그 상대 파트는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게 개인 간에 먹으면 양보를 좀 할 수도 있고, 좀 적당히 좀 하지 하는데 국가 간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양보는 곧 국가의 존폐고, 그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호혜주의, 그러니까 나오는 만큼 뭐 얘는 뭐 얘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중심의 그 어떤 공급망의 어떤 재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이런 그 갈등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19 이후에 좀 벌어지는 이러한 또 국제 어떤 정세의 어떤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표면적인 것보다는 이제 이면적으로 물밑에서 무엇들이 오가는지 그렇죠. 네. 이건 우리가 사실 알기는 어렵죠. 그렇죠. 뭐 위쪽에서 지금 뭘 원하는지 뭐 뭐 중국과의 원하는 거를 관계도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강인데 그렇죠. 네. 또 밑에서는 계속해서 왔다 뭔가 갔다 대화들이 하고. 오가거든요. 지금 보면은. 네. 밑에가 끊기면은 그게 진짜 문제가 그렇죠. 되는 그때 거죠. 문제죠. 하여튼 아까 호혜주의 말씀드렸는데 일본도 계속 지금 독도 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대마도를 분쟁 지역으로 뭐 이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왜 그렇게 못하나. 앞으로 이제 차기 이제 또 대권을 쥐시는 분들은 좀 힘 있는 국가의 모습들을 잘 좀 나타내 주셨으면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도 또 투영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금 MSCI 선진지수에 못 들어가고 물 먹고 맞아요. 있고 네. 뭐 선진 국가지수에도 그 채권지수에도 못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맨날 그 외국인들 조금만 탁 건드리면은 뭐 와 이렇게 됐다 그러고 뭐 하여튼 참 수십 년째 지금 그러고 있으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호가들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오늘 이제 다시 또 온기를 돌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특징적으로 호가가 들어오는 대형주는 좀 보이는 게 있나요? 뭐 지금 특별하게 뭐 아직 눈에 띄는 거는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오늘 좀 골고루 지금 좀 그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좀 그 매수세가 조금 그 이제 대형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간밤에 또 이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은 어제의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이런 뭐 출발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개장이 다가왔으니까 문 연 다음에 다시 시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